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단은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죠. 그래서 지표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바다든 지표든 하여간 그 발생한 장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가 위치한 지표의 특성을 닮아 있는 공기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발생한 장소에 따라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공기가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형성되고, 얘들은 그 발생한 장소의 기온과 습도 등이 비슷해지는 그런 공기 덩어리죠. 주로 이제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위도는 적도죠, 그죠? 발생한 기단은 당연히 적도의 온도를 닮아 굉장히 온난하거나 아니면 고온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기단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랭한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떤 성질이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차고, 그죠? 그리고 대륙이니까요. 아무래도 수증기도 좀 덜한, 건조한 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다 위로 이동을 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질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따뜻해지고, 바다이니까 습해지고, 그럴 차이가 보일 겁니다. 따뜻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나름대로 이 안에서는 따뜻하니까 상승 기류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죠? 기단의 이동이 멈추거나 하강 기류가 생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제 층운형 구름이냐 저운형 구름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이제 저운형 구름이나 소나기성 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4개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베리아 쪽에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륙 위에 있고, 그리고 위도상 고위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랭하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B라고 하는 곳은 여전히 대륙 위에 있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렇지만 저위도 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온난한 특성을 갖는 이것이 양쯔강 기단입니다. 그리고 C는요,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추워요. 그런데 얘는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습도는 높습니다. 그러한 이는 오호츠크의 기단입니다. 얘가 이제 최근에 아침에 좀 춥고 낮에 더울 때 이제 얘가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더울 때 확장하는, 그래서 고온에 굉장히 다습한 이 기단이 바로 북쪽,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이제 북쪽이라 이거죠.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런 특성을 갖는 거, 무더위, 열대야 또는 뭐 남동계절풍, 남동 쪽에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D,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네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한 화면이 아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자, 했을 때 AC 기단은 한량합니다. 그죠? CD 기단은 지금 바다 쪽에 있으니까요. 다습하네요. 자, B 기단은 이것이 양쯔강 기단은 봄이나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C 기단은 이것은 겨울철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C 기단은 이것은 오츠크 기단이기 때문에 초여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D 기단은 봄철이 아니고 한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그리고 B와 D 기단이 만나가 아니고 C와 D 기단을 만나. 그러니까 얘가 아직 얘가 이제 아직 완전히 작아지기 전,
우리나라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북태평양 기단은 점점 여름에 다가갈수록 점점 이제 커지거든요. 세력이 확장이 됐는데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제 만나는데 아직은 세력은 비등비등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 기류가 생길 것이고 그 상승 기류를 통해서 구름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구름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비를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 3번과 1번이 되겠네요. 자, 그걸 이제 요렇게도 표현하는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기온에 대한 축이니까 여기는 저온, 여기는 고온입니다. 여기는 습도에 대한 축이니까 여기는 건조하고 여기는 다습한 그런 기단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름부터 따져보면 저온의 다습한 이게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일 것이고 저온의 건조한 이게 이제 시베리아 기단일 것이고 고온인데 건조한 그런 것들이 이런 양쯔강 기단일 것이고 그리고 고온인데 다습한 이게 이제 북태평양 기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A는 북태평양 아니고 B기는 양쯔강 기단이니까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고 C는 해양에서 발달하여 맞는데 이제 건조하지는 않고 C 기단을 이제 굳이 찾는다면 뭐에 해당해요? 니은에 해당하네요. 그죠? D 기단은 북서에서 이거 여기서 부는 바람이라면 이건 북서풍이 아니라 무슨 풍인가요? 이것은 북동풍이겠죠. 그죠? 이거는 그죠? 지금 북쪽이면서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북서계절풍의 원인이 되는 것은 A,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자, 기단과 기단이 이제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실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기를 만나게 하면 공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요. 대신 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대신 찬물에 잉크를 타고 따뜻한 물에도 빨간 잉크를 타서 그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얘들을 이제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은 조금 더 위로 떠오르는 성향, 찬물은 좀 아라하는 성향이 있고요. 섞이진 않습니다. 바로.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물이 찬물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 따뜻한 물이 훨씬 밀도가 작고요. 그렇죠? 이것을 공기에다가 내가 비유를 해보면 이것은 공기 덩어리들이 둘이 만나서 전선면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전선면이라고 하죠. 이걸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 이제 땅이 있다면 지표가 있다면 그 지표에 닿는 라인 그 공기 덩어리와 지표가 닿는 경계면을 가상으로 그었을 때 이것을 전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이 형성되는 또는 전선면이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기단은 뭐예요? 그냥 그 공기 덩어리, 땅 지표 위에 아주 큰 덩어리의 공기 덩어리가 그 지표의 성질을 닮아가 있는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기단 형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전선 또는 전선면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두 개의 기단이 만나서 경계면을 이루는 칸막이를 천천히 들어올리면 따뜻한 물과 따뜻한 물이 전체적으로 섞인다. 그것은 아니죠. 섞이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답이 없네요. 제가 또 실수를 한 듯. 따뜻한 물보다 찬물의 밀도가 더 크다. 맞죠? 이게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겠습니다. 자, 19번. 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전선면의 형성들을 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우리 자연 현상에 나타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찬 공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일관적으로 부는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위도에서 언제나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편서풍, 서쪽에서만 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쪽으로 치우쳐서 서쪽에서 만들어진 바람. 그래서 항상 편서풍이라고 하는 건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바람이죠. 이 지대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모든 공기들은 다 한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지금 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때 지금 가는 어떤 경우냐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케이스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찬 공기가 주인공이 돼서 밀었으니까요. 한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공기와의 공기 사이에 어떤 보이는 가상의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표에 살고 있으니까 이 공기의 어떤 경계면과 지표와의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랭 전선이라고 하고, 이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요 화살표 가는 방향입니다. 가는 방향이고, 이게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를 지금 뾰족뾰족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있어요. 이런 신호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의 케이스는 어느 케이스냐면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주인공이니까 온난이고요. 그 상태에서 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공기 덩어리에 여기 이제 경계면, 전선, 아니, 지표와의 경계면, 이것을 전선이라 하기로 했죠. 온난 전선이라고 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쪽 화살표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온난 공기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도 뾰족하지 않고 되게 동그랗게 나 있는 그런 형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온난 전선입니다. 자, 한랭 전선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찬 공기 무거우니까 파고들다 보니 밀어 올려서 지금 급한 전선면이 만들어져요. 급한 전선면이 만들어지고,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기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너무 두껍네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가 내린다면, 만약 비가 내린다면 여기서는 강한 소나기가 이제 내릴 거예요. 어디에 내리느냐라고 한다면 이 전선의 뒷면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 방향, 이 방향이니까 진행 방향의 뒷부분에, 그죠? 전선의 뒷면에 강수 구역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역은 좀 좁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랑 비교하면 비가 내리는 강수구 이만큼이나 되거든요.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강수구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전선 뒷면이고, 그리고 좁은 구역,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전선 통과 전에는 따뜻한 공기에서 비도 안 내리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선이 나를 통과했다. 이거 이렇게 이동하니까 나를 통과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기온이 낮아지고, 그죠? 그리고서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온난 전선은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 따뜻한 공기는 어쨌든 떠오르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만한 전선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상승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층운이 만들어지죠. 층운은 하늘을 덮는 구름이기 때문에 비가 만약 내린다면 이슬비가 내릴 거고요. 이걸 이슬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속적인 비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쨌든 한 번에 확 쏟아내는 그런 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비가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강수 구역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치면 전선의 진행 방향의 앞부분, 그래서 전선의 앞면에 넓은 구역으로 비가 내릴 거고요. 만약에 전선이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 있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비가 그칠 겁니다. 비가 그치고 따뜻해지는, 그죠? 지금은 찬 공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특성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가는 한랭전선, 그렇죠? 가에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가가 통과하면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에서는 좁은 지역에 아니요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속도가 빠른 건 한랭전선이에요. 아무래도 나는 떠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병진 운동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가가 빠릅니다. 이 한랭전선이 확실히 빨라요.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을 거예요. 가가 나를 따라잡아서 겹쳐질 경우에, 그러면 한랭전선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간 온난전선 동그란 걸 따라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회색전선이고, 이게 이제 결국적으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서 완전히 섞여서 언젠가 이 물은 언젠가 다 섞이겠죠. 그죠? 그 섞여서 전선이란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없어지는 그런 폐색전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선 지금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선 2번이 될게요. 자, 그럼 이제 안 보고도 그림 없이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랭전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온난전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한랭전선은 어때요? 기울기가 급하고 온난전선은 완만해요. 그죠? 온난한 것은 아무래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타고 올라가지. 그죠? 강수구역은 한랭전선 급하게 밀어버렸으니까요. 그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얘는 타고 올라가니까 넓은 지역으로 강수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기호는 한랭전선은 이거죠. 그죠? 이게 뒤바뀌었네요. 그리고 강수는 소나기성 지속적인 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주면 참 좋죠. 그래서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찬 공기가 미네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여기 저군형 구름, 그죠? 증운형 구름, 강수는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비, 다 좋아요. 이 지속적인 비, 그리고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빠릅니다. 그리고 얘가 통과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통과를 했어요. 그럼 찬 공기로 들어가니까 낮아지더라. 이게 틀린 거죠. 자, 성질이 똑같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전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가 이게 온난전선, 지금 얘가 찬 공기가 밀어버리는 한랭전선. 자, 그러면 이제 A, B에 대한 설명. A는 B보다 누가 봐도 이거는 급하지 않죠. 얘가 급하죠. 그죠? 급한 것은 B다. B가 전선 A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B가 빨라요. 한랭전선이 빠르죠. 전선 A가 통과하면, 이게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온 높아지고요. 전선 A에서는 저군형의 구름이, 아니요, 층운형의 구름이 생성됩니다. 전선 B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아니요, 소나기가 내리죠. 2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또 이번에 또 글 없으니까 글 없는 대로 한번 볼까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의 특성입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속도는 빠르고 느리고, 구역은 좁고 넓고, 강수 위치는 전선 뒤냐 전선 앞이냐. 강수 형태는 소나기성 비, 지속적인 비, 구름은 저군형, 층운형이고, 전선 통과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한랭전선이 밀고 들어가면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강하고요. 요것은 앞으로 배울 거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반도가 중위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위도에 있으면 언제나 위쪽에는 어떤 찬 공기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힘을 이제 미추었을 때 여기에 어떤 이제 지구의 자전과 파동과 함께 위에서는 어쨌든 내려오려고 할 것이고 얘는 올라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이제 지구의 어떤 자전과 함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한랭전선이 빠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만들어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대 저기압이라고 말해요. 미라고 부르고, 사실 이 안에 이제 가장 저기압의 중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그죠? 이거 이제 차가운 공기 밀고 있고 따뜻한 공기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기압이죠. 저기압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에 한쪽에 한랭전선이, 한쪽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얘는 기압이 올라가고요.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통과를 해요. 이 전선이 통과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점점 이 저기압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강하고, 얘가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한랭전선이 나를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저기압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나를 한랭전선이 통과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방향이냐면 지금 남쪽이고 그리고 서쪽이에요. 남서풍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게 통과를 해버리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바람은 북서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남서에서 북서로 가는 바람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 처음에는 얘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쪽이고 동쪽.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얘는 지금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풍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서풍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맞는 것만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요 이제 앞에 배울 온대저기압과 지금 짬뽕된 문제이긴 한데 1번은 급하다, 완만하다, 그 다음 전선 앞 3번, 4번은 하강, 그리고 남서에서 북서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아까 그 얘기했던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를 살펴보면 자주 보여지는, 특히 이제 봄, 가을에 자주 보여지는 그러한 온대저기압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기압의 중심이고요. 지금 여기 한랭전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봄, 가을 경치가 조금 변화무쌍하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비가 왔다가 막 그런 형태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면 우리가 예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데요. A 지역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여기는 지금 한랭전의 뒷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아마 이제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그죠? B 지역은 굉장히 맑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C 지역은 지금 전선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C 지역에서 만약에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굉장히 맑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곳은 온난전선, 그러니까 온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쪽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 저기압의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압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보일 거예요. 저기압의 중심은 그러면 기압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쨌든 모든 것들은 어디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는 거군요.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보를 해볼까요? A, 이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예상되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 앞으로 기압이 낮아지면서 날씨가 맑아지는 것은 C 지역입니다. 곧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온도 높아지고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가죠. 저기압의 중심으로 들어가죠. 비도 이제 그치겠죠. 그래서 C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역, 니은의 수직 단면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역, 니은의 수직 기역, 니은 방향, 여기 있군요. 기역에서 니은 방향 수직 단면도를 살펴보면 어때요? 찬 공기가 밀고 오고 있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3차원으로 그렸는데 이것도 참 멋진 그림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한랭전선, 그죠?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찬 공기가 밀고 있는 온난전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기온이 높고 날씨가 맑고 그렇지 않죠. 지금 소나기 오고 있고 적은 떠 있습니다. B는 아주 맑아요. C는 날씨가 흐리고 지금 소나기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슬비가 내리겠죠.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역으로 서풍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서에서 태어난 바람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겁니다. B 지역은요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통과한다면 이 전선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요 전선, 그러니까 한랭 전선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서풍 때문에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A 지역의 특성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럼 기온이 낮아지겠죠. 비도 오고요. 자, 등압선 나타내는 건 이제 등압선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등압은 같은 기압의 지역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기압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무겁고 밀도가 크고 아래로 하강한다는 얘기니까 추운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기가 그럼 아래쪽에 많이 뭉쳐 있으니 표면으로 봤을 땐 기압이 큰 그래서 고기압이란 말이에요. 자, 고기압 지역을 찾아봅시다 하면 어디가 고기압 지역인가요? 보면은 A 지역이 고기압 지역이네요. 가장 높죠, 그죠? 또 뭐 있을까요? C는 주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기압이고 D는요. 주변이 1016인데 여기 혼자 20이네요.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네요. A, D. 또 어디가 또 고기압일까요? E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E의 경우에는 주변이 20인데 자기는 24. 되게 높네요. 얘가 이제 고기압입니다. A, D, E. 얘들이 전부 다 고기압 지역,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곳이고요. 이거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저기압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유난한 저기압인데 저기압에서의 바람의 이동 방향과 공기 연직 운동으로 본다면 저기압은 상승기류, 구름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상승기류를 먼저 찾으세요. 그 둘 중에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아, 그럼 너무 쉽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건 불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생겨야 되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근이니까 북반구래요. 북반구. 북반구에서의 저기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시계의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이고요. 이걸 또 연습하라고 제가 또 한번 갖다 놨죠. 자, 일단은 아까도 잠깐 점검.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 저기압, 전선 몽당 왜 서에서 이동, 동쪽으로 이동을 하나요? 지구 전체적으로 부는 굉장히 중요한 바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편서풍도 있고 무역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은 다르죠.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이냐 뭐 겨울이냐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바람의 큰 흐름. 해류풍이라고 하는 건 해안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이게 아침과 저녁에 낮과 밤에 바람 방향이 바뀌는 그런 작은 규모 스케일의 바람, 이건 이제 전 지구적인 바람의 흐름 중에서 편서풍 지대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31번 북반구 그죠? 어느 지표 부근에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으니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고 가가 고기압이네요. 고기압은 어떻게 불어요? 라고 한다면 상승기류가 있고요. 일단 상승기류 다 찾아놓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요. 근데 이것도 또 쉽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가지역의 고기압. 제가 본 실수를. 고기압은 하강기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일단 잠깐 1번에 동그라미 치 말고 하강기류가 있는 걸 찾읍시다. 얘랑 그죠? 그리고 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북반구에서 어떻게 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이네요. 5번. 그죠? 이런 거 찾을 수 있으라고 제가 2개 일부러 골라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일기도랑도 위성사진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온대저기압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기압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구름들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서해안 지역은 특히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지금 한랭전선 뒤편입니다. 그래서 소나기 쌍피가 내릴 것으로 지금 현재로 보여지고요. 부산 지방은 여기죠. 그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맑을 수 있어요. 근데 맑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맑지는 않고 비는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곧 한랭전선이 통과하겠죠. 그래서 아마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은 지금 저기압, 그죠? 우리 저기압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저기압과 전선의 부근에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33번은 시험에서는 빼지만 교과서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중요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가지고 온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긴 저기압은 뭔가 이거 엄청난 저기압이거든요. 996. 바깥은 1000이잖아요. 이게 바로 열대저기압입니다. 아까 온대저기압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열대저기압은 태풍이라고 하는 우리 거고요. 적도기단에서 옵니다. 얘는 우리나라 밑에 적도기단에서 올라오는데 보통은 우리 사대천왕, 그죠? 시베리아 기단 아니면 북태평양 기단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잘 못 올라오는데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이제 물러나는 가을이나 그러니까 초가을이나 아니면 아직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기 직전인 초여름에 공간이 생기면 밑에서부터 적도 기단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저기압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요. 3개나 있네요. 어쨌든 저기압이란 건 확실해요. 눈에 봤을 때는. 그리고 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전선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전선이 있다는 얘기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 더운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only예요. only. 그죠? only랑 내가 발음 못하니까. 그래서 전선이란 것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칭운형의 구름은 아니고 이건 너무 기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기로 만들어지고 엄청난 구름벽. 그래서 저군이 발생할 겁니다. 열대지방이 해상에서 발생을 하고 통과하는 지역에 눈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따뜻한 기단이었고 그리고 따뜻한 기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올라오는 날짜가 초여름 또는 초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정답이 옳은 거 3개 참 그랬죠. 그래서 1, 2,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기도 비교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대표적인 일기도 분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것은 아주 강한 고기압이 이렇게 바람을 불고 있는 북서계 절풍이 불고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겨울입니다. 가의 경우에는 지금 고기압이 여기 강하게 형성돼 있고 저기압이 여기 있네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바람들이 지금 다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렇게 화살같이요. 이건 바람에 대한 기호는 우리 교과서에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화살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람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어쨌든 아래쪽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남동계절풍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여름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의 계절에는 남동계절풍이 불고요. 가의 계절에는 더우니까 무더위에 대비해야 되고요. 나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 겨울의 별명을 너무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서고동저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나의 계절에 한파 북서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이것도 볼까요? 지금 대표적인 서고동저 이것은 겨울이고요. 그러니까 이 계절의 기단, 영향을 주는 기단은 A, 북시베리아 기단 A입니다. 그죠? 저 서고동저 그래프는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좀 이제 애매한 형태인데 어쨌든 보면은 고기압에 저기압에 중간에 또 고기압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다가 이런 게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만나갖고 뭔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비등비등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예 시베리아 기단이면 시베리아 기단을 우리나라 잡아먹었기 때문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따뜻한 공기 아예 우리나라 잡아먹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찬 공기가 뭔가 애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봄이나 가을의 형태입니다. 겨울철이기도 아니고요. 양증은 계단이라는 게 조금 독특한데 얘가 이제 자꾸만 우리 쪽으로 이동성 고기압, 그러니까 저기압 사이로 지나가서 이동하는 고기압이나 이동하는 저기압을 자꾸만 보내는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는 애예요. 자,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꾸 지나간다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벌써 기본적으로 날씨가 급변하게 생겼잖아요. 이슬 비 오다가 맑다가 저기 뭐야 소나기 오다가 그래서 날씨가 자주 바뀌는 이게 이제 봄과 가을의 어떤 형태가 되더라.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건 뭔가요? 지금 따뜻한 공기 이 방향 화살표죠? 그죠? 이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어 화살표죠? 찬 공기가 따뜻한 거 비등비등하게 이게 이제 여름 되기 직전에 장마 기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상승 기류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구름이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동안 시간 동안 나중에 북태평양 기단이 시베리아를 밀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 비등방에 있을 거예요. 이게 장마 기단입니다. 그래서 겨울철기도 아니고 이거는 겨울철의 특성이죠.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이고요. 이게 정체전선의 일종인 장마전선입니다. 요즘은 장마가 또 애매하다라는 신문 기사가 또 많이 있어요. 자, 시베리아 기단의 계력이 확장돼 이건 겨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넣어놓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를 써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